2000년대 초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는 아직 휴대폰보다 집 전화가 더 익숙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이순자의 집도 그랬죠. 50대 중반의 순자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워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일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밥상을 차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25이 되도록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라며 웃어넘기곤 했지만 순자는 아들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 딸 정희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던 아이가 서울의 한 대학교 아랍어과에 진학했을 때 순자는 가슴이 터질 듯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정희는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까지 갔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순자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정희가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오면 온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서울 이야기, 대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딸의 모습에서 순자는 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 딸이 있어 순자는 힘든 농사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희를 예뻐했습니다. 순자야, 네 딸 참 똑똑하다. 아랍어까지 배운다며? 그래, 우리 정희가 외국어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순자는 언제나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젓가락을 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취업 이야기인가 싶어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도 밥을 먹던 손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우리 정희가 드디어. 어떤 사람인데? 어느 집 아들이야? 학교에서 만났어? 순자는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딸의 결혼 소식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에 순자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외국인이에요. 무슬림이에요. 순자의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존중해주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신사적이세요. 정희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도 남자 없어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것도 무슬림이라고?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종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너 미쳤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살아왔는데 외국인한테 시집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민수가 중재해 보려 했습니다. 엄마, 정희 말 좀 들어보세요. 요즘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들을 것도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이게 보답이야?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고? 엄마,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고
순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걱정되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정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면 너는 이제 내 딸 아니다. 순자의 마지막 말이 떨어진 후 정희는 며칠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늦게 일어나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지만 집안의 냉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정희가 밥상에 앉으면 자리를 피했고 정희가 말을 걸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희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애를 썼습니다. 엄마, 정희랑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정희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면 돼. 민수는 한숨을 쉬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정희 왜 이렇게 조용해? 아프나? 이웃 할머니가 물어보면 순자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바빠서 그래.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정신없어? 하지만 순자의 표정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책들, 대학교 교과서들,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 가방에 물건을 넣으면서 정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와의 사진을 보며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가는 거야? 민수가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엄마가 이해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고, 저도 결정을 해야 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풀리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몰래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순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정희는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민수만이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편지라도 써.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야. 민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도 몸 조심하시고 엄마 잘 모셔드려요. 제가 없어도 엄마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동생이 떠났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순자는 정희의 빈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희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외국 우표가 붙은 봉투를 받아든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안에는 정희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근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저를 존중해주고 시댁 식구들도 친절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매일 한국 음식을 해먹고 있어요. 된장찌개도 만들고 김치도 담가요. 편지에는 정희의 일상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서툴지만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할 줄 알아요.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엄마께서 해주신 음식 이야기를 하면 꼭 배워보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순자는 그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외국에서 편지를 보내.
순자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민수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안부 묻는 건데. 안부고 뭐고 없어. 내가 그런 딸 낳은 적 없다. 두 번째 편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보낸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식 사진을 보내드려요. 엄마가 함께 해주지 못해 아쉽지만 마음으로는 엄마가 곁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소중히 여기고 한국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언젠가는 엄마께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번에도 편지를 찢었습니다. 사진까지 함께 찢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뭐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민수가 사진 조각을 주워 모으려 했지만 순자가 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런 건 쓰레기야. 그 후로도 정희의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때로는 그곳의 풍경이 담긴 사진과 함께, 때로는 정희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 사진과 함께 왔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라는 메모와 함께 온 불고기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편지가 올 때마다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편지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왔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마침내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자에게 정희는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 어느 가을 오후 순자는 평소처럼 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 순자는 67이 되었고 민수는 40이 넘어 아직 총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민수는 자신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4시쯤 마을 방송에서 뉴스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물을 씻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웃집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김영수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중동 어디 왕자가 결혼했다는데. 왕자 결혼이 뭐가 대수라고? 다른 할아버지가 관심 없다는 듯 말했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김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 이 여자. 한국 사람 아니가?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 한국 사람 같은데? 아, 맞다. 뉴스에서 봤어. 중동 어디 나라 왕비가 한국 출신이라고 하더라. 순자도 호기심이 생겨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일이 드물었거든요. 뭔 일이에요? 순자가 물어보자 김영수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중동 어디 나라 왕비가 한국 사람이래. 그런데 이 얼굴이. 순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금빛 왕관을 쓰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의 얼굴. 그 얼굴은 분명히 정혜? 순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김영수 할아버지가 되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분명히 정희였습니다.
15년 전보다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틀림없이 정의의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야, 순자야. 너 괜찮나? 이웃 할머니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순자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바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찾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마침 국제뉴스 시간이었고 중동 지역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국의 새로운 왕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인 이 왕비는 그때 화면에 정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국왕 옆에 서 있는 정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의, 정말 정의구나.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정의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왕비는 한국에서 아랍어를 전공했으며 15년 전 유학을 통해 현재의 국왕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없는 사람 취급했던 딸이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전체가 주목하는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서 순자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의 편지를 찢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존재조차 부정했던 것을. 그때 민수가 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뉴스 봤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사에서 다들 난리였어요. 그게 정말 우리 정이 맞지?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이 맞아요. 15년 전에 편지로 알려줬잖아요. 외국 왕족과 결혼한다고. 순자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찢어버린 편지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밤이 되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순자네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나와봐. 네 딸이 왕비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집 안에 숨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순자야. 이제 우리 마을 유명해졌다. 왕비 고향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15년 전에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는 뭐라고 했더라? 그때는 다들 말렸잖아. 순자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정희가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외국 가서 고생한다.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살아 같은 말들을 했었죠. 순자는 그런 말들에 힘을 얻어 더욱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희는 고생하기는커녕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신분으로.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을 믿지 못하고 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계속 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뉴스, 신문, 라디오 할 것 없이 모든 매체에서 정의를 다뤘습니다. 한국인 최초 중동 왕비, 국경을 초월한 사랑, 현대판 신데렐라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정의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 딸을, 저렇게 훌륭한 딸을.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왕비가 된 딸에게 무슨 면목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희가 왕비라는 소식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떠들썩했고 순자의 집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순자야, 딸한테 연락해봤나? 왕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봐. 사람들의 관심은 끝이 없었지만 순자는 여전히 집 안에만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우체국 직원이 순자네 집 앞에 섰습니다. 이순자님 계신가요? 평범한 우편물과는 다른 뭔가 특별해 보이는 금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고 나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운 종이에 금박으로 장식된 봉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랍 문자와 함께 한글로 이순자 여사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희에게서 온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딸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쓰여진 정중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순자 여사님께 저의 남편이자 국왕폐하의 대관식에 어머니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정이 올림. 순자는 초대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대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몰라도 딸이 자신을 초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지금 가서 무슨 면목으로 딸을 볼 수 있을까요? 초대장에는 세부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모두 왕실에서 부담하며 통역과 안내도 제공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오자 순자는 초대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정희가 보낸 거야. 민수는 초대장을 찬찬히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국왕 대관식이라니. 이런 행사에 초대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민수야, 나 어떻게 하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편지도 찢어버리고 지금 가면 정희가 어떻게 생각할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희가 초대장을 보낸 건 엄마를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뭐가 되노? 시골 농부가 왕궁에 가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마땅하지 않았고 외국 예절도 모르는 자신이 왕궁에 어울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고 싶다가도 두려워서 포기하고 포기하려다가도 딸이 그리워서 가고 싶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뒤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의 고민을 몰랐습니다. 순자야, 언제 왕궁 가나? 우리도 구경 좀 시켜줘. 왕비 딸 덕분에 우리 마을 유명해졌다. 사람들의 관심은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사과하자. 민수는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정희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순자는 초대장에 적힌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희가 직접 한국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중동 왕비 모친 모시러
한국 방문 15년 만에 모녀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왕비 폐하께서 어머님을 직접 모시러 오십니다.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왕비 어머니 오신다. 저기 계신 분이 왕비 어머니. 순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딸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오후 2시 전용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중동 전통복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희의 남편 국왕이었습니다. 정희는 15년 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품격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희야.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희는 계단을 내려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딸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정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순자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였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순자를 보며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구경꾼들도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오직 어머니만 보였습니다. 엄마. 정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사과, 15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눈물. 정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어머니와 같은 높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정희가 순자의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내쫓고 편지도 찢어버리고. 순자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가 너무 바보였다. 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 농사일로 굳어진 손을 느끼며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원망이 아닌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께서 가르쳐 주신 인내와 끈기가 있었기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사적이고 소중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항 내부는 숙연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의 남편인 국왕도 조용히 다가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정성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국왕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 한국말을. 정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배웠습니다.
국왕의 말에 순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그토록 반대했던 사위가 자신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국왕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수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동생과 포옹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많이 컸구나. 오빠도 고생 많았죠. 엄마 혼자 모시느라. 남매의 재회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수는 15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느라 결혼도 포기했던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에서의 재회 후 일행은 조용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왕실에서 미리 준비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을 피해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호텔 방에는 한국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정희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왕비인데 어떡해. 엄마, 저는 엄마 앞에서는 그냥 정희예요. 정희의 말에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정희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정희의 칼질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국 음식 그리웠어요.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어머니 옆에 앉아 직접 밥을 떠서 드렸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순자는 딸이 떠준 밥을 받아 먹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맛보는 딸의 정성이었습니다. 국왕도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정희가 만든 음식보다 더 맛있습니다. 국왕의 말에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저의 요리 선생님이니까요. 순자는 사위의 배려심에 고마워했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중동에 갔을 때의 어려움,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키워갔는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참고 견디면 된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점점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죠. 특히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를 좋아해요. 정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왕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효도 문화가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녀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아서 슬퍼였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정희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너무 고집불통이었다. 내 마음도 생각하지 못하고. 순자는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딸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정희도 어머니 옆에서 잠들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중동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생전 처음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권도 처음 만들었고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비행기 무서우시면 제 손 꼭 잡으세요. 정희가 어머니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이런 비행기를 탈 줄 누가 알았겠니?
순자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전용기 안은 호텔 같았습니다. 넓은 좌석과 고급스러운 장식, 그리고 친절한 승무원들. 순자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구나. 순자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정희는 어머니에게 그곳의 문화와 예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거기서는 왼손으로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발바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고요. 순자는 열심히 듣고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관식에는 많은 나라 귀빈들이 올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돼요. 정희의 설명에 순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니? 너한테 누가 될까봐.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는 그냥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드디어 중동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화려한 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전통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희야, 이게 다 진짜니? 네, 엄마. 모두 엄마를 환영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는 길에서 순자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화려한 장식,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들. 모든 것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희가 살고 있구나. 순자는 감개무량했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 국왕의 어머니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우아한 전통 의상을 입은 왕비 대비는 순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희의 어머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왕비 대비는 순자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한국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왕비 대비의 고백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가르쳐 주었고 무엇보다 아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왕비 대비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딸이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교육과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어요. 왕비 대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도 많이 지었고 특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순자는 딸의 활동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가 단순히 왕비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희가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구나. 순자는 딸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정희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비 대비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정희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오히려 방해만 했죠. 순자는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만의 조용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한국 재료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남편이 특별히 공수해줬어요. 국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찬 중에 국왕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희에게서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이야기를. 순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일한 게 없어요. 아닙니다. 정희의 인내심과 강인함은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국왕의 말에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정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정희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어머니를 궁전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서관, 정원,
그리고 정의가 만든 한국문화전시관까지. 엄마, 여기는 제가 한국을 그리워할 때 오는 곳이에요. 전시관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과 음식,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사진들을 보며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정희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너를 내쫓았던 게 엄마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순자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정희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대관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꿈만 같을 거야.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관식 당일 아침, 순자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는 왕궁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대관식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정희의 남편이 정식으로 국왕이 되는 날이자 정희가 공식적으로 왕비로 인정받는 날이었습니다. 정희가 일찍 순자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정희,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구나. 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긴장되지만 엄마가 함께 계셔서 든든해요. 왕실 직원들이 순자를 위한 특별한 의상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름다운 드레스였습니다. 정희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엄마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요. 순자는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의상을 입고 거울을 본 순자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쁘신 줄 몰랐네요. 대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순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외국 귀빈들, 화려한 장식, 그리고 웅장한 음악. 모든 것이 영화보다 더 현실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가족석에 앉은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각국의 대통령, 왕족,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의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 감개무량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대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국왕과 정희가 입장했습니다. 정희는 전통 왕비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희가 정말 왕비가 되는구나. 대관식 중간에 왕비 대비가 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비 대비는 순자를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왕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왕비 대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한국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도 다르니까요. 순자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에서야 반대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알게 된 후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비 대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교육개혁, 여성인권, 사회복지. 정희가 이루어낸 일들은 놀라웠습니다. 다른 왕족도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는 우리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순자는 딸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왕비 대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효도, 문화,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어머님, 왕비 대비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어머님은 더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니 어떠세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을 믿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정희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희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왕비 대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이렇게 강하고 현명한 여성이 된 것은 어머님의 교육 덕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 그것은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이에요. 왕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다고 해요. 어머님의 인내와 끈기가 정희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셔서. 아닙니다. 정희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이 축복입니다. 왕비 대비의 말에 순자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별실에서 나와 다시 대관식장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순자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대관식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국왕과 정희에게 왕관이 씌워지는 순간 순자는 가슴이 터질 듯 자랑스러웠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딸이 정식으로 왕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 전 내쫓았던 딸이 이제는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자랑스럽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겠다. 순자는 처음으로 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대관식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다시 고향의 작은 농촌 마을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고 무엇보다 순자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희한테서 연락 왔나? 이웃 할머니가 물어보면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제 영상 통화했어. 손자도 보여줬어. 이제 순자는 딸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딸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여름날 정희가 깜짝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갈 거예요. 이번에는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기쁨에 겨워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정희가 온다. 이번에는 오래 있는다고 해. 정말요? 얼마나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해. 남편도 함께 온다고 하더라. 순자는 벌써부터 무엇을 해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특별한 손님이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아이도 함께 가요. 정희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설마. 네, 엄마의 손자예요. 이제 2살이에요. 순자는 자신에게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손자라, 내게 손자가. 드디어 정희 가족이 도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집 안팎을 정리하고 정희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정희의 목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뛰어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희의 품에는 귀여운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손자구나. 아이는 동양인과 중동인의 특징을 모두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정희가 아이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야, 할머니한테 인사해봐. 아이는 서툰 한국어로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15년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분위기였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정희와 사위는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15년 전에 여기서 제가 결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엄마가 너무 화를 냈었지. 순자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걱정되셨던 거죠. 정희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외국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사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걱정이 당연했어요. 저도 아버지였다면 같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여름밤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고 정희는 어머니 옆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순간을 그리워했어요.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래. 너를 보내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정희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고요. 순자는 딸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정희 가족을 보러 왔습니다. 와, 정말 왕비구나. 손자도 정말 예쁘네.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지만 정희는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화했습니다. 정희야, 왕비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구나. 마을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이 마을의 정희예요. 정희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고향과 가족을 잊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순자는 아쉬워했지만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정말 자주 올게요. 마지막 날 저녁, 순자와 정희는 15년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엄마, 이제야 같이 누워보네요. 그래, 늦었어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 15년 동안 너무 고집불통이었어. 엄마, 괜찮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버려졌던 딸이 아니에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의 딸이고 앞으로도 계속 엄마의 딸일 거예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넌 언제나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왕비를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비이기 전에 이 마을의 딸이었고 순자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15년간의 아픔이 마침내 완전히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편견과 고집으로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화해와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 정희는 어머니의 자랑이자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